건물은 아예 공짜다. 토지 감정만 6억이 됐는데 3억 5천까지 떨어졌잖아요. 토지의 거의 반값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의 물건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공상이 이쪽인데 이쪽은 이제 경매 나오고서부터 이쪽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뭐 경매 받으면 깨끗이 치워. 일반인 분들은 이 물건을 조사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 대비 34%까지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고물주입니다. 임장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입니다. 정왕동 내에서도 여기가 이제 오이도 쪽이랑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초등학교에서 물건지가 또 가까워요. 그래서 물건지를 가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동네가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다가구 주택이랑 빌라촌들인데 20년, 30년 대부분 좀 오래된 다가구 주택이랑 빌라가 좀 많고요. 일단은 저희가 물건지를 가려면 건너가야 되는데 횡단보도가 굉장히 짧습니다. 짧아도 또 우리 신호를 또 잘 지켜야죠. 또 이제 여기가 초등학교 바로 앞이라서 어린이 보호 구역입니다. 그래서 신호는 저희가 잘 지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어린 아이들도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겠죠. 추억인데 초등학교 바로 앞에 건너편에 문구점이 또 있어요.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우리 불량식품도 많이 사 먹고 학교 준비물도 여기서 막 다 사갔거든요. 여기면 다 해결이 됐습니다. 체육복 잃어버렸다, 체육복 여기서 구매 가능합니다. 비가 왔는데 되게 습하거든요. 땀도 많이 나고. 이럴 때는 슬러시 또 이렇게 하나 500원짜리 300원짜리 먹으면서 집을 갔던 기억이 있는데 추억입니다. 물건지 왔습니다. 불과 1, 20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횡단보도만 건너가지고 문구점 건넜더니 바로 지금 여기 뒤에 보이는 다가구 주택이 현재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딱 외관을 보셔도 아실 겁니다. 오래된 다가구 주택처럼 좀 보이죠. 제가 또 준신축이라든지 신축 다가구 주택도 좋아하는데 제가 이 물건을 또 현장 임장을 온 이유가 있습니다. 노후화가 좀 진행된 다가구 주택인데 그만큼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면 괜찮겠다 해가지고 제가 현장에 왔습니다. 일단은 외관을 보기 전에 이 물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를 말씀드리면요, 23 타경 6294 사건이고요. 주소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990-3번지입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오이도 쪽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제가 실제로도 가끔 바람 쐬러 올 때나 뭐 식사하러 올 때 가끔씩 오는 동네인데 여기 근처에 또 다가구 주택 경매가 나와서 좀 더 반가운 느낌도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70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178평입니다. 현재 감정가는 10억 2,400만 원에 시작을 했었는데요. 현재 3번 유찰돼서요 3억 5천만 원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가 대비 약 한 70% 정도 저감돼서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물건을 본 거고요. 또 메리트가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일단은 감정 내역을 좀 봤습니다. 토지라든지 건물 각각으로 감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토지가 70.12평이거든요. 근데 감정 가액이 5억 9,500만 원입니다. 건물이 4억 2,800으로 감정이 됐는데 저희가 3억 5,100까지 떨어졌잖아요. 건물은 공짜입니다. 오래되긴 했지만 건물은 아예 공짜다. 토지 감정만 6억이 됐는데 3억 5천까지 떨어졌잖아요. 토지의 거의 반값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의 물건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낙찰을 받으면 건물은 공짜고 토지 가격에서도 거의 반값 정도로 매입을 하게 되면 건물까지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는 안전마진을 가진 다가구 주택입니다. 이 건물의 스펙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 건축물 대장을 확인을 해봤는데 위반 건축물로 따로 등재가 되어 있는 내역은 현재 없고요. 가구수로 봤었을 때는 총 12가구로 나와 있습니다. 1층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한의원으로 되어 있고요. 2층에 다가구주택 4가구, 3층에 다가구주택 4가구, 4층에 다가구주택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층에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라고 구성이 되어 있어서 총 5층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물건의 사용 승일은 1999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거의 한 25년 정도 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좀 노후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25년 된 거 치고는 그래도 건물 상태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외관상으로는 따로 뭐 크랙이 있거나 그런 건 보이진 않거든요. 중간에 페인트는 한번 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25년 된 거 치고는 그래도 나름 페인트가 상태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실외기가 LG로 다 되어 있거든요. 모델들도 보면 듀얼 인버터로 해가지고 다 통일이 되어 있어요. 통일이 되어 있는 걸로 봤었을 때는 여기는 풀옵션으로 구성되었고 옵션도 다 있는 상태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부터인데 보이시겠지만 1층에 지금 주차장이 안 보입니다. 1층부터 지금 한의원이 있어야 되는데 뭐 한의원 간판이라든지 현재 그런 건 없어요. 나름 상태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왜? 땅값의 거의 반값 수준이니까 건물은 공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 상태가 안 좋아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1층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요. 공간이 또 별도로 있는데요. 여기가 아마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주차장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폐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어요. 아마도 어르신이 지금 이렇게 폐지를 수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으시면 한번 싹 정리는 깔끔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소 주차는 한 2대 정도는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냉장고도 있고 심지어 김치 냉장고 있거든요.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김치 냉장고가 돌아가요. 세탁기도 있고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전체적으로 뭐 샤시도 다 교체가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 예전에 샤시 그대로의 모습인 것 같고요. 외관의 옆에서도 보면 어디가 뭐 깨지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현재 외관상으로 봤었을 때는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누수가 없어야 되는데 누수가 있겠죠. 왜냐면 또 연식이 또 오래됐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임장을 통해서 누수라든지 이런 수리 비용들은 충분히 좀 산정을 하시고 나서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은 다 열려 있습니다. 일단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층에 한의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한의원이 지금 현재 없고 우편함으로 봤었을 때는 101호, 102호, 103호, 104호로 되어 있거든요. 한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4개 호실을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위반 건축물로 따로 등재가 되어 있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또 적발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안하고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행강제금이 나오게 되면 차라리 이행강제금을 내고 여기서 월세 수익을 내는 게 낫겠다 싶으면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양성화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셨으면 양성화에 대해서 비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층 같은 경우에도 4개 호실이고요. 3층 4개 호실, 4층 4개 호실입니다. 5층에 제가 아까 그 사무실이 하나 있었다고 했잖아요. 사무실도 2개 호실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아마 제가 봤었을 때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12가구지만 1층에 4가구, 2층에 2가구로 해서 총 18가구로 구성된 다가구 주택입니다. 들어오게 되면 지금 여기가 전기 계량기가 있거든요. 전기 계량기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막 더럽다고 할 수도 없고 막 깨끗하다고 할 수도 없어 보여요. 25년 정도 됐기 때문에 당연히 내부는 수리가 안 되어 있으면 노후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불은 또 다 들어오는데 불도 제가 봤을 때 한번 교체를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한의원이 아니고 4개 호실로 지금 빠져있다.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연식 대비 깔끔한데요. 여기 조금 이렇게 까져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25년 된 거 치고는 이 정도면 상태는 충분히 양호한 것 같고요. 위에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 따로 뭐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눈으로는 보이진 않습니다. 이쪽 벽도 깔끔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지저분하긴 한데 나중에 내부 페인트는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딱 봐도 현재 공실로 보여집니다. 여기는 회사 명함이 있는 거 보니까 회사에서 아마 기숙사를 쓰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것 같고 생각보다 상태가 막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여기도 뭐 누수 이런 거 없고요. 샤시야 당연히 한 25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 정도의 컨디션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나빠 보이진 않고요. 3층 이제 4개 호실인데 여기 보니까 조금 노랗게 이렇게 올라온 게 있네요. 이쪽엔 아마 누수의 흔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층 분에게 한번 얘기를 나눠서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좀 누수 흔적이 있죠. 근데 이게 흔적이 있다 그래서 누수가 있는 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예전에 누수가 있었던 거를 현재 잡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누수의 흔적을 따로 보수를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꼭 탐문해서 확인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다 누수 흔적입니다. 여기도 이쪽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층에 사무실이 있었던 곳인데 2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짐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옥상 방수까지는 좀 확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으니까 한번 벨을 눌러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이 다 고장났네요. 계세요? 안 계시는 것 같네요. 여기 한번 들어볼까요? 계세요? 아마 안 계시는 것 같고요.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뭐 좀 여쭤보려고요. 말씀하세요. 여기 혹시 경매가 나와가지고요. 경매 나온 지가 언젠데요? 혹시 어머님은 여기 102호 지금 네. 임차 계약해서 거주하고 계시는 네. 거예요? 혹시 성함이 모르시죠, 영상지? 06년도
그럼 원래 계시는 게 보증금 얼마에 계시죠? 300에 3만. 불편한 게 뭐냐면 숙소 같은 데서 주차할 때가 마땅하잖아. 보니까 이게 주차할 때가 건너가면은 좀 무료 주차장이 있긴 하더라고요. 사시면서 거주하는데 불편하거나 그런 건 따로 없어요? 불편한 건 뭐 화장실이 좀 돼요. 화장실도 했는데도 안 돼. 아 그럼 화장실이 뭐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거 없고 물만 조금 돼요. 물이 좀 샌다고요? 천장에서. 아 천장에서 물이 좀 새요? 화장실에서 위로 천장에서 물이 새는 건 집 안에 새는 건 아니죠? 그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세요? 아 지금 딴 게 아니고 여기 경매 나온 거 때문에 회사 기숙사로 쓰고 계세요? 나는 회사 아니에요. 회사 기숙사 아니에요. 그럼 따로 계약하신 거예요? 네. 언제 계약하셨어요? 2년 여기 혹시 성함이 있으세요? 한국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뭐 아 한글 잘 못 읽으세요? 아. 그럼 여기 월세 계약을 누구랑 하셨어요? 부동산 쌓고 싶어요. 그럼 보증금 얼마? 200만 원. 월세는요? 어디는 몰라요. 밑에 어머님 사시는 거 알죠? 어머님이랑 이야기를 나눴는데 화장실에서 물이 샌대요. 몰라요. 그럼 여기서 사는데 뭐 위에서 물이 새거나 이런 건 없어요? 물이 이렇게 막 밑에서 뭐 똑똑똑 떨어지거나 우리 방은 아 그런 건 없어요? 어머니 혹시 여기 관리인 번호 아세요? 지워졌어. 어머님도 여기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오래됐죠? 님 아니, 여기는 4층이에요. 23년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여기 내가 5층에서 살다가요. 여기를 내려와가지고 어머니 그럼 요거 수리할 게 뭐가 있을까요? 수리 전부 다 해야 돼요. 물 새는 거, 화장실 문짝이라든가 뭐 이런 게 고장난 게 이제 많고 그러니까. 4층도 샌다고 해서 여기는 공사이 이쪽인데 이쪽은 이제 경매 나오고서부터 이쪽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뭐 경매 받으면 깨끗이 치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경매 물건이 주차가 굉장히 협소했거든요. 한 2대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바로 앞에 이렇게 무료로 오픈된 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해결이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좀 나은 것 같고요. 이쪽에 보면 전체 도로 있죠. 이쪽에도 현재 다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편의점이 있고 무료로 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요거로도 좀 협소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주차들이 또 부족하고 필로티 주차장이 있는 곳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요 23타경 6294 사건이고요. 주소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990-3번입니다. 감정가는 10억 2,400만 원인데 현재 3번 유찰돼서 감정가의 34%인 3억 5,100만 원에 시작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은 70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178평입니다. 건축물 대장 상에는 위반 건축물이라고 따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았는데요. 실제로 서류상에는 1층이 한의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층에 4개 호실로 지금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2층에 4가구, 3층에 4가구, 4층에 4가구, 5층 같은 경우에도 사무실로 되어 있었는데 2개 호실로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공부상, 서류상과 현황상이 다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위반 건축물이 등재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추후에 적발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면 이행강제금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원상복구, 양성화를 계획을 하시거나 아니면 월세를 받고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하더라도 그게 더 이득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입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도면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요. 원룸이 총 8개고 투룸이 지금 10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룸 구성에 따라서 월세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수익 계산을 따로 별도로 하셔야 되고요.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까 원룸 같은 경우에는 한 300에 30 정도로 받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따로 시세를 조사를 해봤었을 때는 원룸은 한 200에서 23만 원 정도, 관리비는 한 2만 원 별도고요. 투룸 같은 경우에는 500에 45만 원, 리모델링이 된 경우에는 투룸이 1000에 58만 원, 관리비는 7만 원으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물건을 낙찰을 받는다면 3억 5천만 원이거든요, 현재. 근데 저희가 토지 감정가가 약 6억입니다. 토지 가격 대비해서 반값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사실은 건물도 공짜고요. 이 물건을 낙찰을 받으면 저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까 2호 라인 쪽에서 좀 누수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내부에는 누수가 있는 거는 확인이 되진 않았지만 화장실 쪽에서 물이 조금씩 샌다고 합니다. 많이 새진 않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결국에는 수리를 하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시면서 누수까지 같이 잡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리모델링을 했었을 때
저희가 임대 구성도 또 빨리 맞출 수가 있고 임대료도 더 상승하거든요. 임대료가 더 상승한다면 추후에 매도 가격까지 같이 올려서 저희가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고 입찰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으로 전 생각이 됩니다. 인근에 지금 매매 호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확인해 봤거든요. 2001년에 준공된 다가구 주택이고요. 토지 면적은 69평, 연면적은 149평입니다. 그 물건이 6억 5천에 지금 호가가 나와 있고요. 리모델링 물건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만약에 이 물건을 저렴하게 낙찰을 받는다면 리모델링을 하고 임대 세팅을 한 다음에 매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리모델링 매매 호가는 어느 정도 되는지도 제가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준공은 08년이고요. 대지는 67평, 연면적은 134평입니다. 리모델링이 되어 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어느 시기에 리모델링이 된 거는 여러분들이 임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겠지만 그 물건이 9억의 매매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연식이라든지 구성이 좀 비슷한 물건인데 매매 효과가 한 2억 5천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이제 돈을 많이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가성비 있게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하면 한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최저가에 저희가 낙찰을 받아서 한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의 세팅을 하고 임대 월세를 받으면서 추후에 한 8억에서 8억 5천 정도의 매도를 할 수 있다라면 최소 한 3억 정도의 매도 차액은 볼 수 있는 물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호가도 호가지만 실거래가가 또 중요하거든요. 실거래가를 제가 한번 또 찾아봤습니다. 04년 준공 물건이고요. 대지는 69평 이고 연면적은 149평입니다. 실거래가가 23년도 5월 달에 8억 7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아마 이 물건도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 된 물건이다라고 저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물건 같은 경우에는 대지는 71평, 연면적은 157평, 04년식 준공입니다. 23년도 11월 달 한참 분위기가 좋지 않았을 때 실거래가 6억 4천에 거래가 됐거든요. 매매가가 나와 있는 거랑 실거래가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더 매력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23년도 3월 24일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새마을금고에. 이게 말소 기준 권리고요. 그럼 그 이후에는 모두 다 소멸하게 됩니다. 23년 3월 24일 전에 전입이 되어 있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반 물건보다는 조금 더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오래되기도 했었지만 임차 구성 때문에 아마 많이 유찰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07년도에 전입되신 분이 한 분 계시고요. 06년도에 전입되신 분, 04년도에 전입되신 분, 05년도에 전입되신 분이 있습니다. 총 4분이 있거든요. 그럼 말소 기준 권리보다 그 전에 임차하신 분이 4분이나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증금이 다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서도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전세를 1억이라든지 2억에 거주하고 계셨다면 이 부분을 저희가 100% 다 인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조사가 되지 않으면 입찰을 할 수가 없을 거고 일반인 분들은 이 물건을 조사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 대비 34%까지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다양한 물건들도 조사를 했었고 실제로 풀어나가면서 이 물건을 보면서 정확하게 조사는 해야겠지만 전세 임차에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김땡땡 씨라고 하는 아까 어머님이 계셨거든요. 06년 5월 4일 날 전입하셨던 어머님이 계셨는데 약 18년 정도 동안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300에 30만 원에 거주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에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대부분은 월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전에 매매를 하셨고 그 이후에 계속 신탁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이 되면서 대출을 갈아타셨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동일합니다. 물론 신탁 대출을 받게 되면 소유권이 신탁사로 넘어가긴 하지만 위탁자는 계속 동일하거든요. 그럼 동일하다라는 거는 계속 신탁 대출을 받아온 겁니다. 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 약 1,300만 원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무궁화 신탁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됐거든요. 그럼 신탁 대출을 받았다는 겁니다. 새마을금고에서 신탁으로 해서 이전을 해줬는데 왜 근저당을 걸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전 신탁 대출을 실제로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근저당권을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항상 설정을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자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임의 경매를 근저당권으로 인해서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이자가 미납이 되었을 경우에 신탁 공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경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고 많이들 물건을 보고 계시지만 신탁 공매 같은 경우에는 정보도 없고요. 신탁 공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낙찰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경쟁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우선수익자인 은행이 채권 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신탁 대출을 진행을 해준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공매로 빌라를 낙찰을 받았는데요. 그 물건도 제가 신탁 대출을 받았고요. 그 물건에도 동일하게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탁으로 해서 소유권을 이전을 하고 대출을 해줬을 때 대항력이 있는 그 분들이 전세로 만약에 보증금이 큰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신탁사에서 과연 대출을 해줄까요? 대출을 해주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대출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 보증금을 제외하고 대출해줬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거는 현장에 와서 그 해당 점유자분들과 월세 계약이 체결이 되었는지 전세 계약이 체결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신탁 원부를 확인해서 전세 보증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선 수익자나 신탁사를 통해서 선순위 전세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세 보증금이 있는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입찰하기 전에 한 번 더 명확하게 확인 후에 입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